예, 일단 이 주제를 읽어보기 전에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요.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렸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윤 정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 네 명 당대표, 8명 최고위원 추렸습니다. 일단 당대표부터 볼까요? 순위는 또 몰라요. 저도 모르고 득표율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는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윤상현, 조경태 두 현직 의원이 탈락하고 천하람, 황교안 원외 인사가 경선에 올랐습니다. 의미가 좀 작지 않죠? 일단 뭐 세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 6천 명을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했는데 뭐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딱 한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일체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후보들도 모르죠? 네, 후보들도 모릅니다. 일단 추정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일단 양강구도 속에서 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일단 이번에 올라갔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 시절에 입당시켰던 많은 이제 그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아마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았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통 보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조경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색깔 자체가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인 4색의 느낌인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릅니다. 누가 1위를 했고 득표율이 어떤지 하도 뭐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천하람, 황교안, 안철수, 김기현 이 4명.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적인 판세가 앞서 특히 친윤보다는 이준석계가 웃지 않았냐라는 해석이 많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당대표 말고도 천하람 당협위원장 말고도 이준석계 4인방인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까지 전원 본경선에 진출한 게 뭔가 지금 그 당원들 구조가 좀 달라진 건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했던 게 뭐냐면 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렇게 해서 당원 가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그랬던 것이 어느 정도 뒷심으로 발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컷오프까지는 일단 진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본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본 경선은 컷오프보다 훨씬 경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밀도 있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근식 교수 여기 보면 초선의 허은하 의원 빼면은 다 이제 국회의원 아직 아니고 원외 인사들이고. 근데 여기는 이만희, 이용, 박성중 다 지금 현직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수행실장과 대선 때 비서실장, 수행단장했고 맞습니다. 어쨌든 캠프 때 좀 많이 활약했던 인물들이 떨어졌다. 이게 좀 크게 보면 당심이
조직표보다는 뭐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좀 있어요. 사실 당대표의 컷오프 결과는 뭐 대충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최고위원은 일단 후보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8명으로 추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점치기 어려웠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단 형식적인 평가로는 이준석 계보에 속한 4명은 4명 다 전원 입성이 됐기 때문에 예.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친윤계로 자처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자가 나온 건데 공교롭게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선대위 때 실제로 직함을 가졌던 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윤계는 울고 이준석계가 웃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을 대상으로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건데 6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84만 명의 6천 명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6천 명이 볼 때는 열 몇 명이나 되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쭉 듣고 나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아는 사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인지도.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깡패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희 의원이나 이용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 현역 의원이지만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8명에 든 사람들 대부분 방송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순히 친윤계가 몰락했고 이준석계가 뭐 승리했다라고 단순 비교하는 건 제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친윤계로 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서 친윤계 스스로는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계라고 하는 건 4명이 청년 하나, 최고위원 남녀 둘,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교통정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비윤 반윤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분들은 다 친윤을 자처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다음 본선의 결과는 또다시 다른 그 변수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갔을 때 뭐 친윤보다 이준석계가 웃었다기보다는 방송계가 비방송계를 꺾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인지도 보는 측면에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 때문에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인지도다. 네. 그러네요. 또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요즘 다시 목소리를 좀 키우고 있고 박비서관님. 다음 화면을 또 다시 연이어 볼게요. 이건 이제 권역별 수도권이 좀 늘어났고 예전보다 영남보다 수도권이 늘어났고 젊은 층이 늘어났다. 선거인당 구성 비율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 화면입니다. 또 다음 볼까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있는데 홍준표 시장과 입씨름 얘기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이준석 전 대표가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나는 체급이 높아져서 공천 걱정하면 안 된다. 홍준표 시장 봐라.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공천 받고 3번이나 낙선한 분이다라고 했다.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좀 스피커들이 나서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당 내부에 혼란이 있고 나서 한동안 좀 자맹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 사단 그 4명이 성공적으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2가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본인의 당내 입지, 그러니까 본인이 모집했던 당원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당원들의 표심을 좀 재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뭐 가처분 신청하고 이랬을 때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한 당내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소위 말해 이준석의 지지세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뭐 일부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과소평가였고 이준석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는 계기로 대표가 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지지하고 밀어줘서 4명의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컷오프를 통과해서 진출하고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역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득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좋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절대 이제 친윤계나 대통령에 줄 서서 하는 그런 정치가 절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본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경고장을 일종의 날리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박성미 비서관께서는 상대당이지만 이제 이준석계의 좀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도 김기식 교수님은 역시 방송 출연이 중요하긴 하구나. 그 구장처장. 근데 네. 이제 홍준표 시장까지 바로 SNS로 아니 노원 공천 받고 3번이나 낙선하신 분이라고 딱 그 팩트로 바로 맞받아쳤는데 네. 글쎄요 뭐 이 2 사람 호불호를 떠나서 결국은 뉴스메이커들이고 앞으로 이 전당대회 끝나고 전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맞붙긴 하겠네요. 지금 저 얘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이요. 이 무주공산처럼 돼 있는 이게 TK 목장의 혈투가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TK의 맹주는 그 이번에 당 대표가 되지 않거든요. 두 분 다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다 이게 PK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TK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 주자가 유력한 사람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사퇴했을 때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부모의 고향이 경북 칠곡임을 밝히면서 거기에서 칩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다라면 예. TK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차기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신경전을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한 사람이 홍준표 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홍준표 시장을 거론을 했을까? 예. 왜 신경을 건드렸을까? 차기 전당대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 이후에 시작될 이 차기 대선의 어떤 전초전,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차장이 그때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경북 칠곡 가시긴 하셨었잖아요. 제가 거기 이제 외당숙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대구역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예. 결국 또 다시 본질은 이번 당 대표도 공천과 결국은 대구 경북 뭐 보수 심장을 부리는 이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최종 후보 4명을 추렸고 최고위원도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